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옥군입니다. 7월 6일 오전 9시 7분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지금 뭐 이제 대선이 끝난 지가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하고 벌써 3일째인데 저는 뭐 늘 말씀드렸지만은 정치 쪽에는 뭐 관심도 없었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정치와 관련돼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많은 정치 채널들이 있지만 유튜브 채널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기존에 있었던 정치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부정선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부정선거가 아니었으면 저는 뭐 정치 얘기를 할 뭐 깜냥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그랬던 사람인데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탄핵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됐는데 8대0 인용이 나왔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저는 본 겁니다. 이것은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국가적인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 전시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 말씀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선거에 지고 보수 우파가 선거에 지고 좌파가 정권을 잡은 거라면 뭐 제가 할 얘기는 없고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없고 관심도 없었고 이제 그랬다면은 저는 뭐 당연히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것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아니에요. 이건 전시 상황이지.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야말로 탁구 채널로 출발했던 영상에서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금 상황이 아직도 이 전시 상황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정상적인 정치 상황이라고 보여지질 않아요, 저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그냥 정상적인 정치적인 상황 그 범주 안에 들어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또 이제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당선자가 정상적으로 정권을 잡은 거라면 뭐 당연히 5년 지속되는 게 맞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또 제 예상에는 5년을 채울 것 같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5년은커녕 뭐 1년 안에도 혹은 뭐 진짜 당장 뭐 오늘 내일 이래도 뭐 정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래야만 한다 이렇게 보고 이재명 당선자는 정권을 내려놔야 된다. 왜냐하면 도둑질한 정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정상적인 정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나라 정치가 정상적인 상황이 되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는 우파도 정권을 잡을 수 있고 좌파도 정권을 잡을 수 있고 그게 정상적인 상황인데 지금은 뭐 그렇게 보이죠.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나오는 상황은 이건 일단은 뭐 부정적인 방법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탄핵 인용이 이루어졌다는 것부터 거기서부터 저는 출발한 거죠. 근데 이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뭐 저는 뭐 그건 뭐 정치 상황이라고 보고 제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저는 뭐 관심도 없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까지 이제 그
그 1.23 계엄 이후에 벌써 쭉 이 상황이 벌써 몇 개월째예요. 벌써 7개월째인가요? 예, 7개월이 넘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에 와서 보는 지금 관점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재명 당선자는 처음에는 제가 느꼈을 때 당선이 됐을 당시에 한 달 전에 그 G7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갔죠. 뭐 우리나라 국군 1호기인가 뭔가. 예. 뭐 하여튼 뭐 김혜경 여사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때 이재명 당선자의 느낌이 어땠냐면 표정이나 이런 게 의기양양했어요. 나 이제 대통령 됐다.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비행기 오를 때만 해도. 근데 이제 G7에서 당한 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그거는 지금 뭐 저 좌파 언론에서는 지금 중앙 언론에서는 뭐 그걸 굉장히 뭐 왜곡되게 보도하면서 편향되게 와, 이재명 당선자가 잘하고 왔다 이렇게 예, 영상을 계속 내보냈었는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예, 그 뭐 캐나다 현지에서도 그 이재명 당선자가 도착하는 장면을 안 내보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뭐 그냥 팩트니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우리나라 중앙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을 왜곡 혹은 조작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내보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안 속고 있죠. 그런 거에 유튜브도 있고 또 1.23 계엄 때문에 많이 소위 깨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재명 당선자의 표정이 그때랑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런 것 제가 뭐 20, 30대 때는 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뭐 분위기가 어떻고 그런 거 몰랐어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나이가 있으니까 아, 저 사람 지금 표정이 좀 뭐 어떤데 이런 게 느껴지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건 틀릴 때도 있지만 느낌일 뿐이니까. 하지만 어찌됐건 젊었을 땐 그 틀린 느낌조차 안 왔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틀릴지는 몰라도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100% 맞지는 않지만 거의 80%, 90% 맞아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1, 20% 가끔씩 틀릴 때가 있는 거지. 그런 게 경험이라는 거고. 경륜이라는 말이 있듯이 나이를 먹게 되면은 이제 연륜, 경륜 이런 게 이제 쌓이게 되니까 그런 느낌들이 생기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재명 당선자는 굉장히 이제 표정이 벌써 안 좋아졌어요, 많이. 자신감도 없어졌고 그런 부분 저런 부분 생각해 보건데 조만간 멀지 않은 시기에 이재명 당선자는 직을 내려놓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근거는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그 부정선거 관련 이슈예요. 이거는 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왜 부정선거 그런 얘기를 왜 하냐. 부정선거가 정말 있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꺼내는 사람, 그런 유튜브 채널들은 뭐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오히려 이제 그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는 그런 채널들은 다 이상한 채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그 미국에서 사실은 5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바이든이 당선될 당시. 그때 분위기랑 거의 유사합니다. 우리나라 분위기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위기도. 왜냐면 미국도 그때는 CNN이나 이런 주류 언론들이 완전히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MBC나 JTBC처럼 완전히 왜곡 조작된 보도를 계속하니까 그때 미국 국민들 대부분이 근데 뭐 부정선거냐 무슨 부정선거 얘기를 꺼내느냐 이제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부정선거가 어디 있어? 아유 그런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게 그게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분위기인데 똑같아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그랬던 미국이 지금은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왜 부정선거 얘기를 해? 그런 사람들은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찾아보긴 귀찮죠. 저도 그랬었으니까. 그리고 또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 말은 믿기는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인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미국처럼 됩니다. 왜? 그게 진실의 힘이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이제 그쪽에 힘을 조금이라도 제 진짜 미약한 힘이지만 그거라도 보태려고 이런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일단 CNN은 많이 몰락했어요. 그때에 비하면. 근데 폭스뉴스가 그때 당시에 트럼프 편을 들다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정권을 뺏기니까 폭스는 또 살짝 저쪽으로 넘어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폭스를 많이 지지하다가 지금은 지금은 그냥 폭스뉴스는 그래도 CNN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제가 이제 파악하는 분위기로는. 그리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언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새롭게 떠오르는 미국 내에서의 언론들은 좀 그래도 객관적인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부정선거 얘기만 꺼내도 이상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미국처럼 될 거예요.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2020년도 대선이 있기 한 6개월 전부터, 어쩌면 1년 전부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때 알았으니까요.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얘기하면 일반 국민들이 무슨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채널은 뭐 이상한 채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합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언급을 하신 거예요. 법정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고 나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이제 지금은 2020년도 때 부정선거를 공식화하고 그 특검팀을 꾸렸고 이제 철저하게 조사 들어간다. 이제 그런 발표를 어저께 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표를 하면서 그러니까 국무부와 특검팀이 이제 2020년도에 부정선거를 조사하겠다.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부정선거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는 우리나라랑 똑같았었는데 왜 부정선거를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꺼내느냐, 이런 분위기였다가 지금은 이제 그게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없어졌죠. 왜 대통령 자체가.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미국 대통령 역대 가장 지지율이 높았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라네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의 그 인기를 넘어섰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지지도가. 역대급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하원을 다 장악을 했고, 미국에서. 그런 상태에 있는 대통령이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공식화하고, 2020년도에는 미국 내에서 무조건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제 특검팀을 꾸렸다. 이제 그거 조사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해요, 분위기가. 미국 FBI도 막 저쪽 세력하고 결탁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공격하고 그랬으니까 그걸 이겨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거니까요.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하늘이 개입을 했다. 총에 맞고 막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트럼프 대통령 요번에도 당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요번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으니까 뭐 그랬는데 어찌됐건 그런 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지금 거의 이제 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예요. 미국은 부정선거가 있은 지 5년 만에 거의 다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2020년도에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건 확실하게 조사하겠다, 밝혀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우리나라를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대한민국이라고 언급을 안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말이 뭐였냐면,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미국이겠죠. 우리나라 말고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난 나라들이 많다. 근데 그 나라들 중에 우리의 동맹도 있고 또 그 국민들이 미국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 우리나라를 우회적으로 언급을 한 거죠.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상황이잖아요. 다른 나라들도 있어요. 부정선거 지금 일어난 나라들 많아요. 중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그거고요. 그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나라 국민들이 우리 미국을 사랑하고 그런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다. 우리는 그 철저히 외국의 경우도 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부정선거를 언급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팩트를 봐야 돼요. 그럼 저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까지 부정선거를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냐, 정신이 약간 치우친 사람들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좀 부지런을 떨어서 그 영상을 찾아보시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그럼 미국 대통령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부정선거예요. 2020년도에 미국에 무조건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음모론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또 이상한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거를 조금 부지런하게 찾아보시면 자기 생각이 잘못됐었구나를 알게 되십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아무튼 오늘 주말 일요일인데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상황이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제 오늘 처음에 6.3 우리나라 대선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저는 진짜 멘붕이었어요, 거의. 이게 무슨 경우야,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한 달 남짓 지났는데 벌써 제가 보기엔 분위기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는 주장자죠, 주장자. 그분은 지금 이제 거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좀 섣부른 판단일지는 몰라도 한 달 전에 의기양양하게 난 이제 대통령이야 하고서 그 전용기에 오를 때의 분위기랑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본인도 느끼고 있다.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진실이 계속 힘을 발휘하니까요. 아무튼 시간이 뭐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감사합니다.